등비수열의 합 세 번째 원리합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물건이 있어. 10%를 인상을 한 가격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원래는 3,000원짜리였는데 10%만큼을 인상을 해. 인상이라는 얘기는 올렸다는 얘기죠. 3,000원에 대해서 10%만큼 인상을 한 가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3,000원의 10%라는 게 얼마냐면 3,000원 곱하기 10%라는 거는 100분의 10을 얘기하는 거거든. 퍼센트는 비율이죠. 100분의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되느냐면 100 약분시키면 300원이 되는 거죠. 3,000원에 대해서 10%라고 하는 것은 300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000원에서 300원을 인상한 가격인 거야. 그래서 3,000원 더하기 300원이 되는 거겠지. 3,000원 더하기 300.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300원이 아니에요. 10%를 인상한 가격이잖아, 그지? 그러면 300원, 3,000원짜리를 300원에 판다는 게 아니고 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에 대한 얘기인 거고 원래 금액 3,000원에다가 당연히 이 10%를 인상을 했으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지. 3,000원 플러스 10%. 그래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000원 플러스 300원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3,000원 플러스 이 300이 어떻게 구해졌냐고 이렇게 구해졌잖아. 3,000에 100분의 10 이렇게 3,000원에 대해서 3,000원의 10%만큼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3,000으로 묶어내요. 3,000으로.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을 공식으로 외운 학생들이 좀 있을 거야. 잘했어요.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100분의 10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이율 R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에서 사용하는 R이랑 같은 문자를 쓰는데 의미는 다르죠. 등비수열은 곱하는 숫자라는 뜻인 거고 여기서는 이율이라는 뜻인 거야. 이율. 10%를 이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10을 이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였다라고 하면 이율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1이 되는 거죠. 100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거를 문자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쓰면 원금이 A였는데 그 A에 R만큼의 비율을 더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이 R은 퍼센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는 0.1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100분의 10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 플러스 R을 곱하면 1이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R이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두 개를 더한 거죠. 어디다 곱하는 거냐? 처음 원금에다가 원금 플러스 이자만큼을 곱한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배우는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한다. 이때 원금을 A1 연이율 R로, 이 R은 퍼센트가 아니야. 퍼센트를 소수로 고친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N년 동안 예금할 때의 원리합계 S는 첫 번째, 달리로 예금하는 경우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복리로 예금하는 경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설명할 부분은 두 번째, 복리로 예금하는 경우.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복리로 예금하는 경우. 그래서 A에 1 플러스 R. 근데 내가 설명했던 거랑 다르게 여기에 N제곱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다시 볼까요? 처음에 A1이었는데 이자가 한 번 붙었어.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이 A에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한번 이자가 붙었어. 그러면 똑같은 모양. 이 A에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한번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 플러스 R이 되는 공식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A가 아니고 1 플러스 R만큼을 곱한다는 거야. 그 1 플러스 R만큼을 한 번 더 곱하면 이게 한 번, 1년, 이게 2년째가 되는 거죠. 요거를 A에 1 플러스 R에
제곱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해가 더 지났어요. 또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1 플러스 R을 곱해서 결과적으로는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번 이자를 붙였을 때, 요거를 두 번 이자를 붙였을 때, 요거를 세 번 이자를 붙였을 때, 붙인 상태에서 또 이자를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n년 후에 연이율이라는 얘기는 1년마다 이율을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연이율 R로 n년 동안 예금할 때의 원리합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돈이 있었는데, 처음 돈이 있는데, 이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3년 지났겠죠? 3년 지나면 얼마가 되느냐? A의 1 플러스 R의 3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야. A라는 돈이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어서 요렇게 바뀐다.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원리합계. 복리로 예금하는 경우에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잘 외웠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 A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5년이 똑같이 지났어. A의 1 플러스 R의 60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5제곱이 될 수도 있고 60제곱이 될 수도 있어.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기간. 이거는 연이율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월이율 R이라고 했을 때 기간이 틀려.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다라는 뜻인 거고, 이거는 월이율,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다라는 얘기야. 월이율이니까 똑같이 5년이 지났어도 얘는 월로 따지면 60개월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60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봐야 돼. 연이율로 되어 있느냐, 월이율로 되어 있느냐, 연이율로 되어 있느냐, 월이율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60제곱이 될 수도 있고 5제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게 바뀌지는 않죠. 두 번째, 적립금의 원리합계. 이 원리합계는 뭐냐면 A라는 금액을 내가 예금을 했는데 그게 뭐 5년이 지났을 때 얼마가 될까라는 거였다면, 적립금의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면 읽어볼까요?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일정한 금액 A1을 N년 동안 적립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은 이런 거야. 이게 시간이야. 내가 A1을 예금을 했어. 요 지점에 A1을 예금을 했어.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거야. 요때. 그럼 이 A라는 금액이 5년이 지났어. 그럼 얼마가 되느냐?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배웠던 거야. 근데 지금 배우는 적립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5년이 이건 맞는데 1년이 지났어. 여기가 1년이야. 그때 A라는 돈을 또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 A라는 돈은 얼마가 되겠어? 실제로 이 전체가 5년이고 요만큼은 4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왜? 한 해만큼은 돈을 덜 냈으니까. 또 1년이 지났어. 1년이 또 지났어. 그때 또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배웠던 원리합계 첫 번째 공식은 하나의 돈이 시간이 쭉 지나서 얼마가 될까요? 라는 얘기였어. 근데 지금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적립금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A1을 집어넣는데 1년 후에 A라는 돈을 또 집어넣었어. 1년 후에 A라는 돈을 또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실제로는 3년밖에 안 지났겠죠? A의 1 플러스 R의 3제곱이 되겠죠. 또 1년 후에 또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밖에 안 되는 거죠. 또 1년 후에 또 돈을 집어넣는 거야. 얘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개를 다 더한 걸 뭐라고 하느냐? 이 5개를 다 더한 걸 뭐라고 하느냐? 적립금의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배웠던 그냥 원리합계는 뭐냐면, 돈을 한 번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라는 얘기였다면, 적립금의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5제곱, 기간이 5년이었으니까 근데 1년 지나고 돈을 또 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또는 뭐 어떤 경우에 매달릴 수도 있겠죠. 기간이야 뭐 정해주기 나름인 거니까 매년마다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건 그냥 원리합계. 여러 개에 대해서 이 합계를 구하는 거. 그건 뭐라고 하느냐? 적립금의 원리합계. 근데 이걸 다 더하려고 봤더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보세요. 뭐 위에서부터 해도 되는데 밑에 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보세요. A의 1 플러스 R에다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됐죠. 만약에 내가 이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걸 대문자 R이라고 썼으면 이것도 R인 거고 이것도 R인 거고 이것도 R인 거고 이것도 R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올라가면서 곱하기 R을 한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곱하기 R을 한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곱하기 R을 한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곱하기 R을 한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밑에서부터 이 5개를 찬찬히 살펴보면 등비수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대입해보면 공비가 R이니까 대문자 R이니까 R-1분의 첫 번째 항은 요 전체죠. AR 그 다음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대입해 줄 수 있겠지. 5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R 대신에 소문자를 요걸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R, 1 플러스 R이죠.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A의 1 플러스 R 다시 1 플러스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요거 두 개는 지워지겠죠? 요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R분의 요 R은 공비가 아니야. 대문자 R이 지금은 공비야. 소문자 R은 이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율, 공비가 아닙니다. R분의 A의 1 플러스 R 이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건 안 했어. 요건 안 했어. 대신 이때 A라는 돈을 더 집어넣은 거야.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죠.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대신 맨 마지막에 A가 되겠죠. 그대로 A. 그러니까 요렇게 더한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2번에 있는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하고 A라는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안 집어넣고 1년이 지난 후부터 돈을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집어넣고 다음날 다시 찾고 그러니까 이자가 붙을 틈이 없는 거지. 요렇게 적금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매년 말에 적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는 것처럼 매년 초에 적립을 하겠죠. 이거는 매년 말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공비 R-1분의 첫 번째 항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그냥 A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개수는 얘가 없어진 대신에 얘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전체적인 개수는 똑같죠. 다시 대문자 R 대신에 1 플러스 R을 대입해보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A에 1 플러스 R의 5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이거 지워지겠죠. 여기 끼어있던 그 위에 있는 공식하고 아래에 있는 공식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R분해도 똑같고 이 괄호친 뒷부분은 똑같아. 여기만 A냐 아니면 A의 1 플러스 R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매년 말에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거는 언제 하는 거냐? 매년 초라고 되어 있을 때 주로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이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중에서 원리합계와 적립금의 원리합계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공식 3가지를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3가지를 잘 외워두시면 되는데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2가지를 혼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원리합계. 요거는 한 번. 그러니까 돈을 한 번, 은행에 돈을 한 번 예금한다는 얘기야. A라는 금액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한 번 집어넣은 돈을 계속해서 이자를 붙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적립.
적금의 원리합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초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고 말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어. 초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다시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말에 적립하는 경우는 이 부분만 빠져서 R분의 A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냐. 돈을 한 번 집어넣느냐 여러 번 집어넣느냐. 여러 번 집어넣는데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요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반항 요 두 가지는 등비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 첫째 항은 A가 되는 걸 수도 있고 A의 1 플러스 R이 될 수도 있어요.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말이고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초예요. 초에 돈을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항이 더 많아요. 자, 여기까지.